속보, 이영표 소름 끼치는 분석 한마디 제 생각에 이강인은 탁월한 분석가 이영표의 소름 끼치는 한마디 파장. 루이스 엘리케 PSG 감독이 이강인을 가짜 9번 역할로 활용했지만 결과가 나오지 않자 비판의 화살이 선수와 감독 모두에게 향하고 있다. 하지만 이강인은 역할에 맞게 활약하고 있었다. 이강인은 PSG 부진의 범인이 아니었다. 수치로 증명됐다. 오히려 동료들이 그의 패스를 받질 못해 공격 포인트 생산에서 손해를 봤다. 축구 통계 매체 폰몹에 따르면 이강인은 24일 한국 시간 2024에서 2025 시즌 유럽 축구연맹 UEFA 챔피언스리그 리그 페이지 3차전 종료 이후 가장 많은 10번의 기회를 창출한 선수다. 이강인은 엔조 밀로, 슈투트가르트와 함께 이번 대회 기회 창출 공동 1위다. 90분당 기회 창출은 이강인이 4.0회로 밀로 3.5회보다 앞선다. 이강인은 자말 무시알라, 바이에른 뮌헨, 플로리안 비르츠, 바이엘 레버쿠젠, 하피냐, 바르셀로나, 이상 9회, 필 포든, 맨체스터 시티, 8회 등 유럽 최고의 재능들을 발 아래 뒀다. 이강인은 지로나, 스페인와의 1차전에서 기회 창출 3회, 아스널, 잉글랜드, 과 2차전에선 무려 5번의 기회 창출에 성공했다. 그리고 지난 23일 PSV 에인트호번, 네덜란드, 과의 맞대결에서는 2번의 기회 창출에 성공했다. 하지만 이강인의 맹활약에도 PSG는 현재 챔피언스리그에서 1승 1무 1패로 19위, 승점 4, 득점 2, 실점 3, 골득실 -1로 중위권에 머물러 있다. 특히 PSV전에서 이강인은 2경기 연속 최전방 공격수로 출전해 가짜 9번 역할을 맡으며 공격적으로 나섰지만 골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전반 15분 PSG 역습 상황에서 이강인이 박스 중앙에서 강력한 왼발 슈팅을 시도했는데 베니테스의 선방에 가로막혔다. 전반 42분 이강인이 박스 밖에서 중거리 슛을 시도했지만 빗나갔다. 1분 뒤 박스 안에서 전방 압박 성공 직후 이강인이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맞았지만 터닝 슈팅이 골키퍼의 엄청난 선방에 막히면서 기회를 놓쳤다. 이강인은 후반 22분 마르코 아센시오와 교체돼 그라운드를 빠져나갔다. 이강인은 축구 통계 업체 폰몹에 따르면 이날 2차례 슈팅을 시도했고 유효 슈팅 1회를 기록했다. 패스 성공률은 82%, 34분의 28. 기회 창출 2회. 정확한 크로스 1회. 태클 성공 1회. 경합 성공 3회 등 준수한 활약을 보였다. 특히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이강인을 가짜 9번에 세우는 엘리케의 전술이 현지 미디어들의 많은 의심을 받았다. 이강인은 리그 1에선 최근 3경기 연속 가짜 9번으로 활용됐다. 랭달 콜로 무아니가 부상으로 잠시 빠진 뒤 엘리케 감독은 스타드 렌과의 리그 1 6라운드 경기부터 가짜 9번 전술을 실험해왔다. 리그 1에선 이강인이 3경기에서 2골을 넣으며 결정력이 좋았지만 유독 이날 경기 운이 따르지 않았다. 엘리케 감독은 기자회견에서 진짜 스트라이커의 존재가 이 결정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받았다. 그러자 그는 감독으로 난 내 팀에서 최고가 무엇인지 생각한다. 난 모든 감독이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선수들을 선발로 선택한다고 확신한다. 난 우리가 다시 이 경기를 뛴다면 같은 선수들을 선발로 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관론이 있지만 난 차분하다. 내 팀은 PSV보다 훨씬 더 나은 팀이다라며 지금 선수단에 대해선 만족해했다. 이강인의 가짜 9번에 대한 의심에 대해서도 엘리케는 그것이 축구가 작동하는 방식이다.
한 팀이다. 그는 팀이 요구하는 것에 적응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우리는 모두 선수들이 가장 선호하는 포지션에서 뛴다고 할 수 없다. PSG에 입단하면 어떤 선수도 특정 포지션에서 뛸 거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반복한다. 나는 내 팀의 경기력에 만족한다. 우리는 서포터들에게 보답하기 위해 노력했고 마지막 순간까지 득점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러지 못했다라고 말하며 신뢰를 보였다. 하지만 프랑스 유력지 레퀴프는 이 경기 PSG 선수단에게 대거 혹평을 가했다. 이강인에게 팀 내 최저 평점인 3점을 줬다. 매체는 스타드렌 3대 1승을 상대로 9번 자리에서 성공적인 활약을 펼친 후 이강인은 이 포지션에서 계속 실망을 안겨왔다. 정통 스트라이커는 아니지만 실속이나 중추적인 플레이가 없었다. 전환 상황에서도 아무것도 기여하지 못했다면서 바르콜라의 패스로 멋진 슛을 날렸으나 베니테스가 쉽게 막았다. 68분에 아센시오로 교체되기 전까지 거의 보이지 않았다으며 고 혹평했다. 심지어 매체는 23일 현지 아침자로 나갈 신문 일면에 PSG 가짜 9번 전술이 실패했다는 주제로 대문짝만하게 실어 내보낸다고 전했다. 매체는 사회관계망 서비스 X를 통해 23일 아침 신문 일면 표지를 공개했다. 표지 사진엔 드러누운 이강인과 아쉬워하는 오스망 덴벨레, 파비안 루이스의 모습이 담겨 있다. 매체는 가짜 9번, 진짜 실패라며 이강인을 최전방에 세우는 PSG의 전술이 틀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3경기를 치르면서 이강인이 경기당 3개가 넘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을 고려하면 이강인이 도움을 주는 주변 동료들이 많은 기회를 날려버리는 것으로도 보인다. 특히 이강인이 가짜 9번으로 나서면서 공을 뿌려주는데 바르콜라, 데즈레 두에, 덴벨레 등 측면 공격수들의 결정력이 리그 1에서만큼 나오지 않는 것이 큰 문제다. 챔피언스리그에서 득점자가 하키미가 유일하다. 지로나전 결승골은 상대 골키퍼 파울로 가사니가의 자책골이다. 결국 이강인의 기회 창출을 동료들이 살려주는 것이 우선이다. 리그 1에서만 바르콜라 7골, 덴벨레 4골가 폭발하는 내수용 결정력에서 벗어나 유럽 대항전에서도 윙어들이 득점포를 가동해줘야 한다. 현재 19위인 PSG는 현재 순위대로라면 9에서 24위간 진행하는 16강 진출 플레이오프를 치러야 한다. 2. 일본 팬들 흥분할 만한 소식 밀 미나미노. EPL 복귀 가능성 제기 브라이튼이 노린다. 일본 출신 미나미노 타쿠미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로 돌아올 가능성이 제기됐다. 영국 매체 팀토크는 25일 한국 시간 미나미노 타쿠미가 브라이튼 앤 호브 알비온으로의 EPL 복귀를 노리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미나미노는 오스트리아 레드불 잘츠부르크에서 이름을 알렸다. 그는 엘링 홀란, 황희찬과 함께 잘츠부르크의 공격을 이끌었다. 미나미노는 2019-20 시즌 22경기 9골 11도움으로 맹활약했다. 잘츠부르크에서의 활약을 바탕으로 2020년 1월 리버풀에 입단했다. 기대와 달리 리버풀에서 미나미노는 부진했다. 미나미노는 리버풀에서 통산 55경기 14골 3도움에 그쳤다. 2021년 2월 사우스햄튼으로 임대 이적했지만 반등하지 못했다. 2022년 7월 미나미노는 에즈 모나코로 이적하며 리버풀과 완전히 결별했다. 2022-23 시즌에는 25경기 1골 4도움으로 부진했지만 지난 시즌 완벽히 부활했다. 미나미노는 2023-24 시즌 31경기 9골 6도움으로 모나코의 주축 미드필더로 올라섰다. 이번 시즌에는 10경기 3골 2도움을 기록하고 있다. 프랑스 리그앙에서 부활한 미나미노를 노리는 구단은 브라이튼이다.
파비안 휘르첼러 브라이튼 감독은 미나미노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다. 브라이튼은 윙어와 공격형 미드필더로 활약할 수 있는 미나미노에게 매력을 느끼고 있다. 미나미노의 예상 이적료는 2천만 유로, 한화 약 300억 원, 다. 3. 돈 욕심에 첼시와 맨시티 이적 알고 보니 꽝 대신 닭 충격, 몸값 비싼 동료 대신 이적 동료 영입 후에는 김대 나는 2인자일 뿐 고백.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첼시와 맨체스터 시티에서 뛰었던 웨인 브리지. 그는 1998년 고향팀인 사우샘프턴에서 프리미어 리그 데뷔전을 치렀다. 5년 후인 2003년 브리지는 사우샘프턴을 떠나 첼시로 이적했다. 첼시에서는 2009년까지 뛰었다. 물론 2006년에 풀럼으로 임대로 떠나기도 했다. 2009년 첼시를 떠난 브리지는 맨체스터 시티로 이적해서 2013년까지 몸담았다. 하지만 맨시티 3년차 때 웨스트햄으로 임대 이적하는 등 3시즌 동안 세계팀 유니폼을 갈아입었다. 2014년 레딩에서 은퇴했다. 포지션은 왼쪽 수비수였다. 은퇴 후 10년 만에 브리지가 자신의 선수 생활 뒷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자존심이 상한 이야기까지 전했다. 영국 언론이 최근 나는 첼시와 맨시티에 합류하면서 돈을 따라갔다. 그들은 내 잉글랜드 팀 동료를 영입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를 영입했을 뿐이었다라고 솔직하게 밝혔다. 올해 44살인 브리지는 첼시 시절 프리미어 리그 우승컵을 들어올렸고 FA컵 대회 우승도 일궈냈다. 하지만 그는 항상 잉글랜드 국가대표팀의 동료의 그림자 속에 있었다고 한다. 동료는 바로 애슐리 콜이다. 그에게 밀려가는 팀마다 2인자 노릇밖에 하지 못했다고 털어놓았다. 콜도 국가대표였는데 포지션은 브리지와 같은 레프트 풀백이었다. 브리지는 잉글랜드 국가대표팀에서 36경기에 출전했다. 브리지는 난 2009년 첼시에서 맨체스터 시티로 이적할 당시 돈을 따랐다고 인정했다. 첼시나 맨시티는 명문팀이었지만 브리지는 항상 콜의 그림자 속에서 플레이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면 그 이유를 설명했다. 브리지가 피해의식을 갖게 만든 콜은 2000년대 잉글랜드의 주전 왼쪽 수비수였다. 국가대표에서도 마찬가지였다. 2006년에 아스널에서 첼시로 이적하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콜이 첼시로 이적하기 3년 전 브리지는 먼저 첼시 유니폼을 입고 있었다. 3년간 주전으로 뛰던 브리지는 콜 입단과 동시에 선발 명단에서 밀리기 시작했다. 누구나 왼쪽 풀백 자리는 콜의 것이었다고 할 정도였다. 브리지는 한 팟캐스트에서 제가 1년 동안 휴식을 취했는데 그때 콜이 첼시에 와서 나를 괴롭혔다. 며 콜이 이적했을 때 사실 저는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었다. 고 말을 꺼냈다. 콜은 처음에는 선발로 나서지도 않았다. 이어 브리지는 찰튼과 경기를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우리가 1대 0으로 앞서 나가다 동점골을 내주었다. 곧바로 콜과 교체되었는데 그게 끝이었다라고 수뢰했다.